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도와주고 배려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뿐이었던 순간,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순진하게 굴다 바보 취급당했던 기억. 마키아벨리는 이런 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배신하며 이익 앞에서는 약속도 의리도 쉽게 버린다. 충격적이지만 사실 아닙니까? 이 냉정한 진실을 모르면 평생 당하고만 삽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알면 누구에게도 쉽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관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인간관계에서 절대 당하지 않는 법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사람의 것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첫 번째는 사람의 것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상대의 말에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특히 달콤한 말이나 친절한 제스처 앞에서는 방어막을 내려놓기 쉽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람은 선한 척하지만 결국 자기 이익을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의 말보다는 행동보다는 그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한다면 그 친절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순수한 친절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친절한 말 뒤에 숨은 계산을 느낄 수 있다면 불필요한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선의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도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강력한 힘. 두 번째는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바뀌면 쉽게 변하지만 두려움은 상대가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억제력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폭력적인 위협이 아니라 상대방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종의 권위와 존재감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하게 대하되 결코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의 시간을 함부로 빼앗으려 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계속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섭섭해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을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균형 감각이야말로 성숙한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지혜,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않기. 세 번째는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마음을 터놓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외로움을 느낄 때나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는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상대의 약점을 알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려 합니다. 이것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사람도 상대방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고 싶어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가정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문제, 건강상의 걱정거리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은 스스로 무기를 상대에게 건네주는 일입니다. 특히 돈 문제나 자녀 문제, 부부간의 갈등 같은 민감한 사안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약점은 감추고 오히려 자신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지혜, 건강한 생활 습관이나 취미, 성취해낸 일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어 상대방이 여러분을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좋은 전략입니다. 물론 이것이 허세를 부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되 부족한 부분보다는 괜찮은 부분을 먼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기. 네 번째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은 욕망을 이해하는 자에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치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존경받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편안함을 추구하며,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자극을 원합니다. 상대가 진정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적절한 순간에 그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칭찬과 격려를,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새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흥미로운 이야기나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니라 지혜로운 소통의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도 원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표정과 반응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에 눈이 반짝이는지, 어떤 칭찬에 기뻐하는지, 어떤 주제를 피하고 싶어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 필요할 때는 단호해질 줄 아는 것. 다섯 번째는 필요할 때는 단호해질 줄 아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지도자는 때로 잔혹한 결정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잔혹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냉정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이용하려 하거나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소모시키는 사람,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욱 소중해지는데 그 귀한 시간을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에 낭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때로는 냉정한 판단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결단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질 것이고, 여러분 자신도 더욱 당당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 겉으로는 신뢰를 주면서도 속으로는 적당한 경계 유지하기. 여섯 번째는 겉으로는 신뢰를 주면서도 속으로는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에 쉽게 속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겉으로는 신뢰를 심어주되 속으로는 철저히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중적인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상대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겉으로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화하되 속으로는 이 사람의 진정한 의도와 나와의 적절한 거리를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믿지도 완전히 의심하지도 말고 적당한 거리에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 만난 사람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거나 여러분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관심을 보인다면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경계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누군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털어놓으며 친밀감을 조성하려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뢰의 표현인지 아니면 여러분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신뢰를 주는 것과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일곱 번째 지혜, 운에 의존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사고하기. 일곱 번째는 운에 의존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운에 맡기며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며 우연에 기대를 겁니다. 인연이 되면 자연스럽게 친해지겠지. 좋은 사람이면
알아서 잘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수동적으로 기다립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운은 준비된 자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선택과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누구와 가까워질지, 누구와는 거리를 둘지, 어떤 모임에 참석할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생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환경에 가게 되었을 때, 무작정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 하기보다는 먼저 관찰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어떤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을지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인간관계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소모적인 관계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판단의 결과입니다. 8번째 지혜, 약속을 신중하게 하고 반드시 지키기. 8번째는 약속을 신중하게 하고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지도자가 약속을 함부로 하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무게를 모르고 함부로 약속하는 사람은 금세 신뢰를 잃게 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자주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다음에 꼭 연락드릴게요. 시간 날 때 꼭 만나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으며 도움을 요청받으면 피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말은 신뢰성을 잃게 되고 사람들은 점차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반대로 약속을 적게 하되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은 신뢰와 존경을 동시에 얻게 됩니다.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걱정 없어. 그분 말씀이면 믿을 수 있어.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것. 이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약속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말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냉정하게 판단한 후에 입 밖으로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약속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면 미리 연락해서 사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9번째 지혜. 때로는 불편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도 괜찮다는 점. 9번째는 때로는 불편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도 괜찮다는 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지도자가 잔혹하다는 평을 받더라도 결과적으로 질서를 유지한다면 그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일상의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려 하면 반드시 이용당하게 됩니다. 부탁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을 사람, 무리한 요구도 들어줄 사람, 화내지 않을 사람, 이런 이미지가 한 번 생기면 사람들은 점점 더 편하게, 더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때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비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 무리한 부탁을 받았을 때,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을 더 신중하게, 더 존중하며 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적절하게 대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무뚝뚝하거나 불친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따뜻하고 예의 바르되 필요한 순간에는 단호함을 보일 줄 아는 것입니다. 10번째 지혜. 실제 힘이 없어도 강해 보이는 태도를 갖기. 10번째는 실제 힘이 없어도 강해 보이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힘이 있는 것보다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실제 능력이나 자원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인상에 더 많이 의존해
그 사람을 판단하고 대합니다. 실제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자신감 있는 태도와 당당한 기운은 상대가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하는 방식부터 다져야 합니다. 우물쭈물하거나 자신 없어 하는 말투보다는 분명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도, 혹시나 이런 표현보다는 제 생각에는 확실한 것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정과 자세도 중요합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며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강인한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경험이나 지식을 적절히 드러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시하지는 않되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분야에 대해 공부한 바로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진정성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세나 과장은 금세 들통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가진 것들을 최대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키아벨리, 지혜의 정리와 적용. 이제 마키아벨리가 전하는 10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달콤한 말과 친절한 제스처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하십시오. 둘째,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따뜻하되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십시오. 셋째,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약점은 감추고 장점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십시오. 넷째,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십시오. 사람들의 욕구를 이해하면 관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필요할 때는 단호해질 줄 아십시오. 여러분을 해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여섯째, 겉으로는 신뢰를 주되 속으로는 경계하십시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하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일곱째, 운보다는 전략적 사고를 하십시오. 좋은 관계는 신중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덟째, 약속은 신중하게 하고 반드시 지키십시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홉째, 때로는 불편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열째, 힘이 없어도 강해 보이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자신감과 당당함이 실제 능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마키아벨리, 지혜의 진정한 의미.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선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아끼고 배려하며 자신의 이익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신만의 이해관계와 감정이 있고 때로는 예상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지혜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신뢰하되 맹목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 것, 상대방을 배려하되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는 것, 관대함을 베풀되 무한정 퍼주지는 않는 것. 이런 균형 감각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말하고자 했던 지혜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필요한 이유,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드신 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더욱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젊을 때보다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아도 비교적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 회복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상처받을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남은 시간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귀한 시간을 해로운 관계나 소모적인 갈등에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축적된 경험과 자산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 인맥, 자산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넷째, 가족과 진정한 친구들에게 더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넓고 얕은 관계보다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마키아벨리의 지혜를 통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구별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의 적용 방법. 이런 지혜들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즉시 마음을 열기보다는 충분한 관찰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하는지 충분히 지켜본 후에 관계의 깊이를 결정하십시오. 둘째,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무조건 들어주기보다는 그 요청이 합리적인지, 상호적인 관계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신의 개인정보나 자산 상황을 함부로 공개하지 마십시오. 특히 경제적 여유나 건강 문제, 가족 관계의 어려움 등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조심스럽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넷째, 약속이나 호의를 베풀 때는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먼저 고려하십시오. 무리해서 약속하고 나중에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함을 잃지 않으면서 현명해지는 방법. 마키아벨리의 지혜를 따른다고 해서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이면서도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황에 따른 유연함입니다. 진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는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되 그 도움을 당연시하거나 악용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도 공감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되 그 말의 진위나 의도까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선의와 호의를 베풀 때도 상대방의 반응과 태도를 지켜보면서 그것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신호인지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와 이용 관계의 구별법. 마키아벨리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관계와 이용 관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역할이 바뀌기도 합니다. 또한 만남 자체가 즐겁고 의미 있으며 헤어진 후에도 따뜻한 마음이 남습니다. 반면 이용 관계에서는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만 연락이 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 하고 여러분의 상황이나 감정에는 무관심합니다. 이런 패턴을 인식할 수 있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키아벨리, 지혜의 궁극적 목표. 마키아벨리가 추구했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혜들의 목적은 더 평화롭고 안정된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며 자신의 존엄과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추구했던 지혜의 완성입니다. 마무리, 지혜로운 삶을 향해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선의가 배신당하기도 하고 진심이 무시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과 실망 속에서도 계속 살아가며 성장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을 더욱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무작정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냉철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가진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지혜는 여러분이 더 이상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더 이상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그리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들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결코 약자가 되지 않으시길
언제나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마키아벨리의 지혜와 함께 더욱 현명하고 당당하며 동시에 따뜻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도와주고 배려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뿐이었던 순간,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순진하게 굴다 바보 취급당했던 기억. 마키아벨리는 이런 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배신하며 이익 앞에서는 약속도 의리도 쉽게 버린다. 충격적이지만 사실 아닙니까? 이 냉정한 진실을 모르면 평생 당하고만 삽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알면 누구에게도 쉽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관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인간관계에서 절대 당하지 않는 법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사람의 것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첫 번째는 사람의 것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상대의 말에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특히 달콤한 말이나 친절한 제스처 앞에서는 방어막을 내려놓기 쉽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람은 선한 척하지만 결국 자기 이익을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의 말보다는 행동보다는 그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한다면 그 친절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순수한 친절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친절한 말 뒤에 숨은 계산을 느낄 수 있다면 불필요한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선의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도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강력한 힘. 두 번째는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바뀌면 쉽게 변하지만 두려움은 상대가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억제력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폭력적인 위협이 아니라 상대방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종의 권위와 존재감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하게 대하되 결코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의 시간을 함부로 빼앗으려 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계속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섭섭해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을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균형 감각이야말로 성숙한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지혜,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않기. 세 번째는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마음을 터놓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외로움을 느낄 때나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는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상대의 약점을 알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려 합니다. 이것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사람도 상대방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고 싶어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가정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문제, 건강상의 걱정거리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은 스스로 무기를 상대에게 건네주는 일입니다. 특히 돈 문제나 자녀 문제, 부부간의 갈등 같은 민감한 사안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약점은 감추고 오히려 자신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지혜, 건강한 생활 습관이나 취미, 성취해낸 일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어 상대방이 여러분을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좋은 전략입니다. 물론 이것이 허세를 부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되 부족한 부분보다는 괜찮은 부분을 먼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기. 네 번째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은 욕망을 이해하는 자에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치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존경받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편안함을 추구하며,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자극을 원합니다. 상대가 진정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적절한 순간에 그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칭찬과 격려를,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새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흥미로운 이야기나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니라 지혜로운 소통의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도 원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표정과 반응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에 눈이 반짝이는지, 어떤 칭찬에 기뻐하는지, 어떤 주제를 피하고 싶어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 필요할 때는 단호해질 줄 아는 것. 다섯 번째는 필요할 때는 단호해질 줄 아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지도자는 때로 잔혹한 결정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잔혹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냉정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이용하려 하거나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소모시키는 사람,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욱 소중해지는데 그 귀한 시간을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에 낭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때로는 냉정한 판단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결단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질 것이고, 여러분 자신도 더욱 당당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 겉으로는 신뢰를 주면서도 속으로는 적당한 경계 유지하기. 여섯 번째는 겉으로는 신뢰를 주면서도 속으로는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에 쉽게 속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겉으로는 신뢰를 심어주되 속으로는 철저히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중적인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상대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겉으로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화하되 속으로는 이 사람의 진정한 의도와 나와의 적절한 거리를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믿지도 완전히 의심하지도 말고 적당한 거리에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 만난 사람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거나 여러분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관심을 보인다면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경계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누군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털어놓으며 친밀감을 조성하려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뢰의 표현인지 아니면 여러분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신뢰를 주는 것과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일곱 번째 지혜, 운에 의존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사고하기. 일곱 번째는 운에 의존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운에 맡기며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며 우연에 기대를 겁니다. 인연이 되면 자연스럽게 친해지겠지. 좋은 사람이면 알아서 잘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수동적으로 기다립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운은 준비된 자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선택과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누구와 가까워질지, 누구와는 거리를 둘지, 어떤 모임에 참석할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생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환경에 가게 되었을 때 무작정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 하기보다는 먼저 관찰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어떤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을지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인간관계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소모적인 관계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판단의 결과입니다. 여덟 번째 지혜, 약속을 신중하게 하고 반드시 지키기. 여덟 번째는 약속을 신중하게 하고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지도자가 약속을 함부로 하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무게를 모르고 함부로 약속하는 사람은 금세 신뢰를 잃게 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자주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다음에 꼭 연락드릴게요. 시간 날 때 꼭 만나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으며 도움을 요청받으면 피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말은 신뢰성을 잃게 되고 사람들은 점차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반대로 약속을 적게 하되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은 신뢰와 존경을 동시에 얻게 됩니다.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걱정 없어. 그분 말씀이면 믿을 수 있어.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것, 이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약속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말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냉정하게 판단한 후에 입 밖으로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약속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면 미리 연락해서 사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아홉 번째 지혜, 때로는 불편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도 괜찮다는 점. 아홉 번째는 때로는 불편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도 괜찮다는 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지도자가 잔혹하다는 평을 받더라도 결과적으로 질서를 유지한다면 그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일상의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려 하면 반드시 이용당하게 됩니다. 부탁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을 사람, 무리한 요구도 들어줄 사람, 화내지 않을 사람, 이런 이미지가 한 번 생기면 사람들은 점점 더 편하게, 더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때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비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 무리한 부탁을 받았을 때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을 더 신중하게, 더 존중하며 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적절하게 대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무뚝뚝하거나 불친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따뜻하고 예의 바르되 필요한 순간에는 단호함을 보일 줄 아는 것입니다. 열 번째 지혜,
실제 힘이 없어도 강해 보이는 태도를 갖기. 10번째는 실제 힘이 없어도 강해 보이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힘이 있는 것보다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실제 능력이나 자원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인상에 더 많이 의존해 그 사람을 판단하고 대합니다. 실제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자신감 있는 태도와 당당한 기운은 상대가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하는 방식부터 다져야 합니다. 우물쭈물하거나 자신 없어 하는 말투보다는 분명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도, 혹시나 이런 표현보다는 제 생각에는 확실한 것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정과 자세도 중요합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며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강인한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경험이나 지식을 적절히 드러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시하지는 않되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분야에 대해 공부한 바로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진정성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세나 과장은 금세 들통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가진 것들을 최대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키아벨리, 지혜의 정리와 적용. 이제 마키아벨리가 전하는 10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달콤한 말과 친절한 제스처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하십시오. 둘째,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따뜻하되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십시오. 셋째,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약점은 감추고 장점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십시오. 넷째,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십시오. 사람들의 욕구를 이해하면 관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필요할 때는 단호해질 줄 아십시오. 여러분을 해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여섯째, 겉으로는 신뢰를 주되 속으로는 경계하십시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하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일곱째, 운보다는 전략적 사고를 하십시오. 좋은 관계는 신중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덟째, 약속은 신중하게 하고 반드시 지키십시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홉째, 때로는 불편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열째, 힘이 없어도 강해 보이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자신감과 당당함이 실제 능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마키아벨리, 지혜의 진정한 의미.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선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아끼고 배려하며 자신의 이익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신만의 이해관계와 감정이 있고 때로는 예상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지혜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신뢰하되 맹목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 것, 상대방을 배려하되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는 것, 관대함을 베풀되 무한정 퍼주지는 않는 것. 이런 균형 감각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말하고자 했던 지혜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필요한 이유,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드신 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더욱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젊을 때보다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아도 비교적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 회복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상처받을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남은 시간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귀한 시간을 해로운 관계나 소모적인 갈등에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축적된 경험과 자산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 인맥, 자산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넷째, 가족과 진정한 친구들에게 더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넓고 얕은 관계보다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마키아벨리의 지혜를 통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구별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의 적용 방법, 이런 지혜들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즉시 마음을 열기보다는 충분한 관찰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하는지 충분히 지켜본 후에 관계의 깊이를 결정하십시오. 둘째,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무조건 들어주기보다는 그 요청이 합리적인지 상호적인 관계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신의 개인정보나 자산 상황을 함부로 공개하지 마십시오. 특히 경제적 여유나 건강 문제, 가족 관계의 어려움 등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조심스럽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넷째, 약속이나 호의를 베풀 때는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먼저 고려하십시오. 무리해서 약속하고 나중에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함을 잃지 않으면서 현명해지는 방법. 마키아벨리의 지혜를 따른다고 해서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이면서도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황에 따른 유연함입니다. 진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는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되 그 도움을 당연시하거나 악용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도 공감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되 그 말의 진위나 의도까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선의와 호의를 베풀 때도 상대방의 반응과 태도를 지켜보면서 그것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신호인지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와 이용 관계의 구별법. 마키아벨리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관계와 이용 관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역할이 바뀌기도 합니다. 또한 만남 자체가 즐겁고 의미 있으며 헤어진 후에도 따뜻한 마음이 남습니다. 반면 이용 관계에서는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만 연락이 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 하고 여러분의 상황이나 감정에는 무관심합니다. 이런 패턴을 인식할 수 있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키아벨리, 지혜의 궁극적 목표. 마키아벨리가 추구했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혜들의 목적은 더 평화롭고 안정된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며 자신의 존엄과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추구했던 지혜의 완성입니다. 마무리. 지혜로운 삶을 향해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선의가 배신당하기도 하고 진심이 무시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과 실망 속에서도 계속 살아가며 성장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을 더욱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무작정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냉철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가진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지혜는 여러분이 더 이상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더 이상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그리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들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결코 약자가 되지 않으시길, 언제나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마키아벨리의 지혜와 함께 더욱 현명하고 당당하며 동시에 따뜻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